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일반인 LPG 차량 규제 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5년 이내의 LPG 차량들은 일반인들이 타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LPG 차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LPG 차량의 엔진은 어떤지,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PG 차량의 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LPG 차량은 힘이 딸린다, LPG 차량은 연비가 안 좋다, LPG 차량은 관리가 힘들다, 이렇게 LPG 차량을 그저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쓰던 LPG 기화기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한 15년 정도 됐나 이 포트 분사 방식의 LPI 형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런 단점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LPI 엔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 LPG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LPG 가스를 기체 형태로 뿌려줬기 때문에 분사량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이 LPI 엔진은 기존의 가솔린 MPI 방식과 동일하게 이 LPG 가스를 액체 상태 그대로 분사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가솔린 차량에서 사용하던 MPI 방식과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연비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가솔린 차량과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예전에 쓰던 가솔린 MPI 방식과 지금 쓰고 있는 가솔린 GDI 방식을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쓰던 MPI 방식 같은 경우에는 멀티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 공기가 흡입되는 그 과정에서 이 인젝터가 연료랑 공기의 혼합기를 14점 몇인가 되는 혼합기를 뿌려주는데, 이 GDI 방식은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그 실린더 안에 이 연료를 뿌려주는 인젝터가 그대로 직분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뿌려주기 때문에 이 MPI 방식보다는 혼합기도 조금 20점 몇인가 돼갖고 이론상으로는 연비도 굉장히 좋고 직접 뿌려주기 때문에 출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론 좋은 엔진인 건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디젤차처럼 압력도 굉장히 높고 카본도 많이 생기고 이런 내구성, 이런 신뢰성 쪽으로는 아직까지 현대자동차가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이 LPI 방식은 이 GDI 방식이 아닌 예전에 쓰던 MPI 방식과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과 연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구조가 간단하고 연료의 품질을 또 많이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GDI보다는 좀 더 내구성이나 어떤 신뢰성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MPI와 GDI 방식의 장점을 조금씩 섞어갖고 나오는 그런 엔진이거든요. 대충 뭐 이런 느낌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열이 많이 발생되는 LPG 연료의 특성상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일반인이 거의 느끼기 힘든 수준입니다. 뭐 토크는 0점 몇이 나고 마력은 10 몇 이렇게 나는데, 사실 이 정도는 동일한 배기량의 가솔린 차량에서도 제조사마다도 이 정도 차이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LPI 방식이 지금 GDI 엔진의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은, 요즘에 나오는 직분사 방식의 가솔린 차량보다 소음과 진동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랜저 TG나 XG나 아니면 뭐 구형 K7이나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GDI 엔진들보다 훨씬 진동과 소음이 작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엔진의 신뢰성 부분에서도 GDI보단 LPI가 더 낫다, 더 양호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LPI 방식이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까 르노, 삼성과 쉐보레에서도 똑같이 따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 LPGI랑 LPLI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기는 한데, 근데 똑같은 방식을 쓰기는 하는데 희한하게 현대 기아 차보다 연비나 출력 면에서 효율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뭐 기술이 없는지.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LPG 차량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LPI 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되셨죠? 이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LPG 차량은 연비가 안 좋다,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난다 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연료의 특성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다르고 단가가 다른데 연비로만 계산하는 거는 조금 오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비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총 내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주행 환경이었을 때 가솔린 차량은 10,000원에 몇 킬로를 타고 디젤 차량은 10,000원에 몇 킬로를 타고 가스 차량은 10,000원에 몇 킬로를 탄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어떤 게 더 경제적인지 알 수가 있지. 그냥 연비로만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가격이 다르니까. 뭐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스차 타느니 훨씬 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나 디젤 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디젤 차의 총 유리비는 가격대가 다른 거를 감안하더라도 가스차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 차량의 가격이 훨씬 더 디젤이 비싸기 때문에 이득본 연비로 이 가격을 메꾸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진동과 소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관리할 것도 많고 환경오염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소모품이나 각종 수리 비용도 디젤이 훨씬 비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또한 연비는 상당히 좋지만 기본 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10년에 20만 킬로, 뭐 요즘은 평생 무료 보증,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이 전기계통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의 문제인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터리는 아니더라도 이 전기계통 쪽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보다는 이 유지비나 수리비 측면에서 조금 더 비싸고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가 않죠. 일단 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량과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비싼 수준이기는 한데,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이나 디젤 차량처럼 관리하기가 힘든 것도 없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총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가스 차량이 가장 경제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고속주행 같은 경우는 거의 90%, 95%까지 비슷하고요. 가솔린이랑 시내주행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가솔린 대비해서 8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해도 LPG가 가솔린보다 약 60%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주행이든 고속주행이든 무조건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비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LPG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LPG 차량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LPG 충전소 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연료를 보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번거롭고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가솔린 차량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보다 훨씬 더 충전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스통이 트렁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적고 옵션 구성이 가솔린 차량보다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LPG 차량을 신차로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가솔린 차량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표에는 다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가격이 거기에 써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보다 더 싸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조금 옵션도 적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끔 세금이 붙게 되면은 기존의 가솔린 차량보다 LPG 차량이 무조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LPG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LPG 차량의 장점은 유지비가 저렴하다, 진동소음이 가솔린 대비해서 적다, 이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단점이라고 하면 충전하는 게 불편하다, 트렁크가 작다, 차값이 조금 비싸다,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 대비해서 가스가 연비는 80% 잡고 유류비는 60% 잡으면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가스가 가솔린 차량보다 유지비가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20-30%의 유지비를 절약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LPG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LPG 차량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LPG 가격이 오른다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오를 텐데 5%, 10%, 15%, 20% 만약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점점 가스차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기준으로는 무조건 LPG 차량이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현 시점에서는 가솔린 차량보다 가스 차량의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신뢰성이 가솔린
있는 차량보다 더 좋고, 유류비 또한 디젤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인데 디젤 대비해서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좋죠. 그리고 디젤보다 정비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관리할 것도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다 LPG 차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차량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나타에서는 이 LPG 차량의 단점을 상당 부분 많이 줄였습니다. 가스통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